한국! 그런 후진국 기술은 관심도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 위원장이 한국 제안서를 책상에 던지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기술만 원합니다. 스페인 탈고는 시속 330km, 프랑스 떼제베는 320km인데 한국 KTX는 고작 250km 아닌가요? 아시아 변두리 나라가 무슨 철도 기술이 있겠습니까? 회의실에 앉은 모든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을 무시했죠.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우리 사막을 이해할 리 없습니다. 유럽 명품 기술을 두고 왜 한국을 고려해야 하죠? 그런데 한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나타나 놀라운 실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기차에 모래를 퍼부으며 인위적으로 폭풍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 순간 한국을 얕보던 위원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한국을 후진국이라 비웃던 그들이 갑자기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실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한국 기술은 쓸모없다던 그들의 인식을 180도 바꾼 결정적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르도르 하킴조예프, 우즈베키스탄 철도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강한 우즈베키스탄을 꿈꿨어요. 사무실 창문 밖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언젠가 우리 기차는 누구 도움 없이 이 땅을 달릴 것이다. 제가 맡은 임무는 단순해요. 우즈베키스탄 전체 철도망을 책임지고 미래 철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바로 자립이었어요. 고속철도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기차요? 그거 느린데요. 그들은 유럽에 탈고 프랑스 떼제베, 일본 신칸센을 들먹였어요.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화려한 기계들 말이에요. 반짝이는 숫자와 멋진 브로셔에 현혹됐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런 기계들이 우리 사막에서 고장나면, 모래가 엔진을 막으면 우리에겐 기술 이전이 필요습니다. 제 원칙은 단순했어요. 어떤 회사든 방문하면 똑같이 요구했죠. 기차를 보여주시고 제작과 수리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기술을 전수해 주세요. 어떤 회사들은 당연하죠라며 웃었지만 복잡한 계약서 뒤로 숨어버렸어요. 다른 회사들은 기밀사항입니다. 또는 계약 후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둘러댔죠. 매번 속이 타들어갔어요. 실제로 겪었던 악몽 같은 경험이에요. 스페인 탈고 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첫 운행을 시작했을 때 은빛으로 번쩍이며 사막을 가로질렀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죠. 우즈베키스탄 사막은 염분과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래 폭풍의 진원지예요. 밀폐된 창문 설계로 환기가 어렵고 외부 기류 틈새로 스며든 사막 먼지로 객차 내 공기질이 나빠졌으며 차체 하부에는 사막 모래가 쌓여 유지 보수가 어려웠어요. 탈고의 자랑이던 경량 차체는 오히려 독이 됐죠. 모래바람에 객차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에어컨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필터 시스템이었어요. 사막의 극세 먼지가 엔진과 구동부에 침투하면서 열차 운행이 불가능해졌죠. 스페인 본사에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해야 했는데 그들은 핵심 필터링 기술과 유지보수 매뉴얼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어요. 기술자를 파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결국 운행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수백만 달러를 투입한 열차가 우리 사막 앞에서 무력하게 멈춰섰죠. 열차들은 몇 시간씩 지연되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1300km에 달하는 철도망 계획을 펼쳐놓고 생각했죠. 사막과 산맥, 고대 도시들을 관통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미래의 구경꾼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위험하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장할 수 없다면 그 속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기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우리는 배울 것이고 만들 것이며 스스로 고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첫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이었어요. 2009년 11월 우즈베키스탄은 스페인 탈고사에 3,800만 유로를 들여 고속철도용 열차 이편성을 발주했어요. 당시 저희에게는 절실했어요. 수도 타슈켄트와 고도 사마르칸트를 잇는 344km 구간에서 기존 7시간 걸리던 여행을 단숨에 줄여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기차를 사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진짜 목표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직접 고속철도를 만들고 고치고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철도 회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탈고가 가장 먼저 왔어요. 라파엘테 세르반테스라는 영업 책임자가 반짝이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두꺼운 포트폴리오를 펼치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탈고는 유럽 최고예요. 시속 330km, 정시 운행률 98%, 에너지 효율성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은색 차체가 푸른 평원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 쾌적한 객실, 만족스러워하는 승객들. 탈고는 1980년부터 틸팅 열차 시스템을 도입해 곡선 구간에서도 고속 운행이 가능한 첨단 기술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핵심을 물었어요. 기술 이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 엔지니어들이 직접 배울 수 있나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에 상세히 논의하죠. 매뉴얼 공유도 그때 결정됩니다. 또다시 실속 없는 약속에 불과했어요. 저희는 기술 이전을 원한다고요. 프랑스 알스톰이 그 다음이었어요. 떼제베의 영광을 한껏 자랑했어요. 2007년 4월 3일 떼제베 포스가 574.8km/h의 세계 기록을 수립했다고 자랑했어요.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요. 최첨단 제어 시스템, 소음 없는 객실, 우아한 디자인.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프랑스 기술력의 정수죠. 하지만 엔진 설계도를 요청하자 대답은 차가웠어요. 핵심 기술은 기업 기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지멘스는 더 교묘했어요. 기술적 우월성을 과시하듯 말했어요. 3중 댐퍼 시스템으로 진동을 완전 차단하고 인공지능 제동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밀함을 보여드리죠. 온갖 수치와 그래프로 무장한 그들이었지만 회로도 공개 요청에는 완강했어요. 기술자 파견으로 사후 관리는 하겠지만 설계 도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속도, 성능, 브랜드만 내세우고 진짜 기술은 숨기기. 제가 기술 이전을 언급할 때마다 기밀, 계약 후 협의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신칸센은 1964년 개통 이후 철저한 정시성과 안정성으로 세계 고속철도의 모범이 되었어요. 가와사키 중공업 대표단이 와서 신칸센의 전설적인 정시 운행률 99.8%를 자랑하며 일본 장인 정신을 강조했어요. 신칸센은 60년간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정비 매뉴얼 공유 요청에는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라는 외교적 거절뿐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은 기술 이전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한국의 KTX 선정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탈락했었어요. 중국은 아예 다른 접근을 했어요.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00억 달러 규모 실크로드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웅장한 지도를 펼치며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까지 이어지는 대역사를 그렸어요. 중국은 쿤밍에서 시작해 라오스를 관통하여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는 범아시아 철도망의 일부로 중앙아시아 연결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즈벡 기술자 양성 요구에는 조립과 관리는 중국이 담당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결국 중국식 기술 종속을 의미하는 거였죠. 한 달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화려한 브로셔들이 쌓였고 명함첩은 가득 찼지만 정작 기술 이전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어요. 모든 나라가 같은 말을 했어요. 세계 최고 기술, 완벽한 성능, 검증된 안전성. 하지만 정작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고치는지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으려 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사막의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나라에 했던 약속을 떠올렸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기술로 운영하겠다. 그 다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책상을 내려치며 다짐했어요. 진짜 파트너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겠다. 진정한 기술 이전을 해줄 나라를 반드시 찾겠다. 결국 2011년 7월 첫 번째 탈고 편성이 타슈켄트에 도착했고 10월부터 아프로시옵이라는 이름으로 상업 운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진정한 자립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어느 날 아침 책상에 앉아 있는데 피곤함과 답답함이 몰려왔어요. 그때 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장님, 다음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외국 업체의 영업사원이겠거니 했죠. 한 남자가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현대로템의 박진수입니다.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아, 한국인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이야기나 늘어놓겠지.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기술 자랑만 하고 실제로는 별거 아니잖아. 정장은 깔끔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겸손해 보였어요. 철도위원회 위원장 사르도르 하킴 조예프입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과 다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속도만으로는 안 되죠. 기술 이전이 필요하시고 자립이 필요하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업체들은 항상 우리 기술이 최고라며 자랑부터 늘어놓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외쳐온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버튼을 눌렀어요. 또 화려한 홍보 영상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화면에 나타난 건 놀라웠어요. 거대한 실험실이었어요. 모래가 거세게 날리는 챔버 안에 은색 기차가 서 있었어요. 기계들이 기차 옆면과 바퀴에 모래를 퍼부어댔어요. 작은 사막 폭풍이 일어났지만 기차는 멈추지 않고 자체 동력으로 전진했어요. KTX 이음 사막 테스트 실험실입니다. 박진수가 동영상을 멈추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섭씨 50도, 실제 사막 환경을 재현한 모래 폭풍에서 테스트합니다. 한국에는 사막이 없지만 중동과 중앙아시아 수출을 위해 이런 시설을 만들었어요. 한국에 사막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우리 사막에 모래바람이 떠올랐어요. 선로를 가로지르는 그 무서운 모래들 말이에요. 박진수가 노트북을 우리 수석 엔지니어 오르지백 무사예프에게 건넸어요. 오르지백은 과묵하지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소 외국 기업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죠. 특히 아시아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필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르지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4단계 여과 시스템입니다. 먼지와 모래를 완전히 차단하죠. 각 단계별로 다른 크기의 입자를 걸러내는 방식이에요. 오르지백의 눈이 반짝였어요. 4단계. 완전히 사막용이네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박진수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오르지백에게 손전등과 상세한 기술 도면을 건네주었어요. 직접 보세요. 필터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 분해도도 있고요. 이전까지 만난 독일, 프랑스, 일본 회사 엔지니어들은 절대 기계를 만지게 해주지 않았어요. 기술 유출을 걱정한다면서 멀리서 보기만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한국인은 우리 엔지니어가 직접 배우도록 권했어요. 심지어 기술 도면까지 보여주면서요. 오르지백이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비추며 각 필터 단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국어 라벨을 소리내어 읽자 박진수가 차근차근 번역해줬어요. 필터 제거법, 청소법, 교체 주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이군요. 오르지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시연이 끝나고 우즈베키스탄 지도가 걸린 회의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면서 박진수가 손을 모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 현대로템은 단순히 기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트너를 만드는 회사예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고객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작자가 되어야 하고 수리공이 되어야 해요. 당신들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보내 6개월간 창원 공장에서 실무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용접부터 전자제어까지 모든 걸 배우시게 해드릴게요. 한국 회사들도 결국 돈만 밝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돌아가서는 직접 기차를 운행하고 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생산도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며 우리 엔지니어들이 서울과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에서 파란 작업복을 입고 한국 기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배우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립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어요. 박진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일본과 프랑스 기술을 배워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줬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해야 했어요. 그 경험이 있어서 당신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기술 이전, 자립. 한국인들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뀐 하루였어요. 그 조용한 한국 엔지니어는 우리에게 속도가 아닌 존경과 신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박진수 씨가 방문하고 일주일 후 저는 타슈켄트에서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파란 재킷의 엔지니어들, 정장 차림의 정부 관계자들, 메모장을 든 금융 전문가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모두 속도와 성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진짜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우리 기술자들에게 직접 만들고 고치고 개선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모래폭풍 테스트 영상이 재생됐어요. 저 4개의 필터를 보세요. 누가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나요? 회색 머리의 카리모프 국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탈고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에요. 우리 도시에서 운행 중이고요.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에 왜 모험을 걸어야 합니까? 속도는 고장났을 때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립입니다. 재무 담당 나지라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800억 달러 규모예요. 그들이 모든 걸 다 건설해주겠다고 합니다. 가장 큰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돈보다 중요한 게 지식입니다. 저는 단칼에 잘랐어요. 수백억을 써도 기차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 젊은 철도 엔지니어 라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필터를 분해하고 청소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웃으면서 배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를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대했어요. 첫날부터 함께 배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지도를 펼쳤습니다. 제한된 고속철도 노선이 사막과 산맥, 오아시스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단순히 완성품을 주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파트너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투표용지를 나눠줬어요. 한국 현대로템, 스페인 탈고, 중국 실크로드 프로젝트. 모든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분 후 이스마일 비서가 표를 모았어요. 한국 12표, 스페인 4표, 중국 2표.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맞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처음 반대했던 카리모프 국장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손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차를 고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택했어요. 기술 이전, 자립,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이 악수하며 웃었어요. 모래폭풍 테스트 이야기, 필터 설계, 서울 연수 계획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뗐습니다. 우리만의 고속철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길로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KTX 기술 도입을 결정했어요.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현대로템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저희 40명의 엔지니어가 6개월간 한국에서 집중 연수를 받게 됐어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엄선한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어요. 서울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을 보는 순간 압도됐어요. 이곳에서 반드시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첫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향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발달된 도로망과 질서정연한 도시 모습에 감탄했어요. 연구원 기숙사는 단순했지만 기능적이었어요. 2층 침대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벚나무들이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실습장에 들어섰을 때 숨이 막혔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KTX-2음의 상세한 구조도와 정밀한 측정 장비들, 그리고 실제 열차 부품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박진수 선임연구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 함께할 박진수입니다. 그의 첫 수업은 공기여과 시스템이었어요. KTX-2음의 4단계 공기정화 필터를 하나씩 분해하며 설명했어요. 1단계는 5mm 이상의 이물질을 차단합니다. 2단계는 1.5mm 크기의 입자를, 3단계는 0.1에서 1mm의 미세 입자를, 4단계는 0.1mm 이하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냅니다. 저는 10kg이 넘는 무거운 필터를 들어올리며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어요. 오후에는 선로검사 실습실로 이동했어요. 30m 길이의 축소 모형 선로 위로 드론이 날아다니며 균열을 탐지하는 모습을 봤어요. 레이저 스캐닝 기술로 0.1m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에 놀랐어요. 박진수 연구원이 조종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직접 해보세요. 이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드론을 조종하며 모니터에 나타나는 3D 스캔 이미지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 기술만 있으면 우즈베키스탄의 열악한 선로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3주째 소프트웨어 개발팀과 합류했어요. 저희 팀의 프로그래머 자밀야가 한국 개발자 김민지와 함께 열차 운행 시스템의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맡았어요. 코딩 과정에서 키릴 문자 처리 방식 때문에 며칠간 고생했지만 마침내 완벽하게 작동하는 다국어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김민지가 완성됐네요. 라고 외쳤을 때 자밀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달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실전 평가가 시작됐어요. 실제 KTX-2음 차량에서
전체 공기여과 시스템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시험이었어요. 제한 시간은 2시간이었어요. 박진수 연구원과 다른 평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침착하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필터를 순서대로 분해하고 각 부품을 점검하며 정확한 토크로 볼트를 조였어요. 시스템 가동 테스트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을 때 박진수 연구원이 박수를 쳤어요. 합격입니다. 이제 진짜 엔지니어가 되셨네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았어요.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 모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6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짐을 싸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가져가는 것은 기술 매뉴얼과 도구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장인 정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였어요.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KTX 이음 열차가 타슈켄트역에 도착한 아침이었습니다. 주황빛 해가 사막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은색과 파란색으로 도색된 8량 편성 열차가 플랫폼에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플랫폼 양쪽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양국 국기를 흔들고 부모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오르즈이백 기술팀장과 자밀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들은 서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6개월간 기술 교육을 받은 핵심 인력이었어요.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객실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좌석은 한국 KTX 산천과 동일한 규격이었고 바닥재는 우즈베키스탄 기후에 맞게 개선된 특수 소재였어요. 에어컨 시스템이 사막의 모래바람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자밀야가 제어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터치스크린을 조작해 한국어 인터페이스를 우즈베크어로 전환했습니다. 현지화 작업이 완벽했습니다. 오르즈이백이 비상 공기 정화 시스템을 열어 보여줬어요. 4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사막의 미세 모래까지 걸러내는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설계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정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단언했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을 지나 도심을 벗어나면서 속도가 점차 올라갔습니다. 자동 속도 제어 시스템이 작동해 시속 160km까지 가속되었어요. 창밖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형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사막과 녹색 관계수로 멀리 보이는 천산산맥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농부들이 트랙터를 멈추고 손을 흔들었고 목동들이 양떼와 함께 인사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부하라역에 도착했어요. 전통적인 이슬람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역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내렸고 한 소녀가 들꽃 다발을 건네줬어요. 타슈켄트로 돌아온 후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들보다 엔지니어들의 대화에 더 집중했어요. 내일부터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 점검에 들어갑니다라고 오르즈이백이 말했습니다. 자밀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지난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독일 지멘스는 기술 독점을 고집했고 프랑스 알스톰은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했어요. 중국 CRC는 저가를 내세웠지만 기술 이전은 거부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은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진수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본부장은 달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진정한 철도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단언했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라인 구축, 독립적 운영 능력 확보까지 약속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장사만 생각할 때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한 거였어요. 첫 시험 운행 당시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사막에서 고속철도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는 비아냥도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KTX 이음이 시속 200km로 부하라까지 완주하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엔지니어들의 변화였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기술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들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르즈이백은 추진 시스템의 모든 부품을 손금 보듯 알고 있고 자미랴는 제어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다뤄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이전의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는 것 말이에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진정한 기술 자립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의 진심 어린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스스로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